안녕하세요. 그동안은 조용히 사연을 듣기만 하다가 얼마 전 저에게 일어난 기가 막힌 사연을 저도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 글을 적어보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힘든 시간들이었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끝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2년 전에 결혼을 했고 최근에 이혼을 했어요. 제가 이혼을 하게 된 이유는 남편과 시댁의 갑질 때문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갑질을 한 건 아니었지만 결혼 후 1년 차에 접어들면서 시댁집에 작은 변화가 생기면서부터 갑질이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결혼 전이나 결혼 후에도 시댁은 그냥 평범했습니다. 며느리인 저한테 아주 잘하지도 그렇다고 아주 못하지도 않는 지극히 평범한 며느리와 시댁 사이였죠. 남편도 저와 동갑으로 한쪽이 특출나게 상대방에게 잘한다거나 하는 것보다 그냥 편하고 같이 있으면 재미있는 사이였어요. 남편과 저는 초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당시 초등학교 동창들과 연락이 하나둘 닿게 되면서 모임이 시작되었는데 그때 본격적으로 친해지게 되면서 성인까지 연락을 하다가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된 케이스였죠. 그래서 저희는 서로 비슷하고 지인들도 겹치는 사람들이 많아서 더 재미있게 연애를 할 수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함께 놀았기 때문에 서로의 성향을 잘 알고 있었고 연애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도 서로 싫어하는 게 뭔지 좋아하는 게 어떤 게 있는지 등등 성격이나 선호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던 터라 그렇게 많이 싸우는 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과 살면 평생을 이렇게 친구로 재미있게 살 수 있겠다 싶어서 결혼을 하게 된 거였고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서로 마음을 확인한 뒤 결혼 준비를 양가 부모님의 허락하에 시작하게 되었고 결혼 준비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서로 수준에 맞춰서 하나하나 상의를 해가며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집은 남편 쪽에서 해주려고 했지만 그 당시에 시댁 쪽이 원래 운영하던 닭 공장이 더 확장을 시켜 사업을 키우는 단계였기 때문에 결혼식에 보탤 수 있는 비용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과 제가 모은 돈을 좀 보태고 저희 둘이 대출받아서 집을 장만했습니다. 대신에 집을 살 때는 남편이 돈을 많이 보태고 저는 혼수를 사는데 돈을 많이 썼어요. 게다가 혼수는 저희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제가 외동딸이라 하나밖에 없는 딸 귀한 대접받으며 결혼 생활 할 수 있게 하고 싶다며 섭섭지 않게 혼수 장만을 해주셨죠. 그것 때문에 시댁에서도 굉장히 저희 가족에게 고마워했어요. 그리고는 공장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여유가 생기면 꼭 좋은 집으로 이사를 시켜주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많이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마음만으로도 감사하다 생각하며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저 연애 때처럼 같이 투닥거리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갈 거라고만 생각했던 저의 기대는 결혼 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무너지고 말았어요. 저희는 결혼 후 계획을 세울 때 아기는 당분간은 생각하지 않기로 했었어요. 둘 다 신혼을 즐기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남편은 시댁 공장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한창 바빠지던 때였고 저도 이제 막 직장에서 정직원으로 자리 잡고 적응을 할 때였기 때문에 둘 다 아기를 키울 여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본격적으로 공장 사무실에서 팀장으로 자리를 맡으며 바빠지기 시작했던 남편은 눈코 뜰 새 없이 일만 했습니다. 거의 새벽같이 나가 밤늦게 들어올 만큼 일도 배우고 시아버지를 따라다니며 거래처 사람들에게 얼굴을 익히느라 한창 바쁜 시기를 보냈어요. 게다가 계속해서 공장 확장 공사가 이어지면서 이것저것 돌볼 것이 많았기 때문에 바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의 1년을 바쁘게 지내면서 그 사이에 공장 확장은 잘 마무리가 되었고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시댁은 금방 자리를 잘 잡을 수 있었어요. 저는 어느 정도 사업이 안정화가 되면 남편이 덜 바빠지고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남편은 그 뒤로도 계속해서 바쁜 시간들을 보냈어요. 저는 남편과 함께 있는 시간을 매우 좋아했기 때문에 남편이 바빠 함께 있는 시간이 적어지는 게 매우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바쁜 걸 알면서도 한 번씩 서운함을 내비치곤 했었어요. 여보, 오늘도 늦게 들어와? 우리 거의 2주가 넘게 겨우 서로 자는 얼굴만 본 거 알아?
미안해. 오늘도 좀 늦을 것 같기는 해. 미안한데 오늘도 당신 먼저 자라. 나 거래처 사람들이랑 회식이 있어서 새벽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저번처럼 기다리다가 소파에서 잠들지 말고 방에 들어가서 자. 알았어. 대신 술 조금만 마시고 당신도 조심히 들어와. 처음에는 남편도 제가 서운함을 표현했을 때 굉장히 미안해했어요. 정말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일로 바쁜 남편은 주말에도 저와 같이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데이트를 할 수 있는 날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런 남편이 안쓰러워서 최대한 내조를 잘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쉬는 날이거나 퇴근해서도 이후에 시간이 되는 날이면 공장으로 가서 일을 도와주곤 했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봤자 공장 직원들과 함께 닭을 포장하거나 손질하는 등의 일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것만으로도 고마워했죠. 밥은 남편이 출근하기 전에 아침이라도 먹고 갈 수 있도록 늘 일찍 일어나 차려놓았고, 저녁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어차피 식사를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출출할 때 간식으로 먹을 수 있도록 간단한 부침이나 샌드위치 등을 만들어 놓고 잤어요. 하지만 이게 점점 지속되고 나니까 남편은 이 모든 것이 매우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하는 일은 광고 관련 일이었는데 이게 시즌마다 바쁜 시기가 있는데 저희 회사는 10월에서 2월까지 한창 바쁘다가 그 이후에는 좀 안정기에 접어드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바빠지던 시기에 공장을 못 가니 남편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당신 오늘도 못 와? 나 요즘 바쁜 시기라 못 간다고 몇 번 얘기했잖아. 오늘도 바빠서 못 갈 것 같은데? 아니 그럼 여기 일손 부족한데 어떡해? 일손이 부족하다고? 그럼 사람을 더 구하면 안 돼? 아니 내 말은 계속 당신이 일하다가 빠져버리면 당연히 여기 있던 직원들은 일을 배로 하는 느낌일 거 아니야. 원래 나 없이 일하던 사람들이잖아. 내가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적응해 가겠지. 아, 참. 당신 왜 이렇게 책임감이 없어? 이럴 거면 애초부터 일을 하지 말든가. 당신 말이 왜 그래? 나도 퇴근하고 힘든 거 조금이라도 도와줘 보려고 나갔던 건데 나 없으면 없는 대로 해야지. 내가 거기 직원도 아니고. 암튼 이제 바빠서 당분간 못 가니까 일손 부족하면 당신이 뛰어들어서 닭 껍질을 벗기던지 삶아 먹던지 알아서 해. 저는 너무나 당연하게 공장에 나가지 않는 저를 탓하며 뭐라고 하는 남편에게 화를 냈어요. 그동안 제가 보인 호의와 배려가 이 사람에게는 당연해졌는지 정말 어이없는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버릇을 고쳐야겠다 싶어서 공장에는 일절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한번 뭐라고 하는 날부터 저한테 삐졌는지 한참을 퉁퉁거렸어요. 하지만 그래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힘든 마누라 고생을 생각 않고 본인 힘든 것만 생각하는 남편이 괘씸했거든요. 그래서 한참을 서로 서먹한 상태로 지내다가 마침 결혼 기념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결혼 기념일 때도 서먹하게 보낼 수 없는 노릇인데다 남편과도 다시 잘 풀고 싶어서 얼른 퇴근해 여러 가지 음식들을 준비해 놓고 향초까지 켜놓으며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남편, 오늘 몇 시에 들어와? 오늘은 밤 9시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알았어. 그럼 늦지 말고 와. 뭐야? 갑자기 왜 이렇게 사근사근 말을 해? 왜긴 남편이랑 오랜만에 저녁 좀 맛있게 먹어보려고 그러지. 설마 오늘 무슨 날인지 까먹은 거 아니지? 작년에도 바쁘다고 까먹었었잖아. 어? 안 까먹었지. 알았어. 빨리 들어가 볼게. 남편은 전화 통화를 해보니 무슨 날인지도 까먹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남편에게 힌트까지 줬죠. 남편은 그제서야 생각이 났는지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서운하긴 했지만 그래도 약속한 시간에만 잘 들어와도 괜찮다고 해야지라고 혼자 생각을 하며 있는데 남편은 12시가 지나도록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가 문자를 해도 답변도 없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싶어서 같이 일하는 시아버지에게도 전화를 했지만 시아버지는 오늘은 남편이 몸이 안 좋다고 하면서 3시에 퇴근을 했다는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의 말에
남편이 저에게 거짓말을 하게 된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 남편은 새벽 1시가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남편을 기다리고 있다가 화가 난 채로 맞이했어요. 당신 오늘 무슨 날인지 몰라? 까지 들어온다고 했었잖아. 아, 뭐야, 기다리고 있었어? 아, 오랜만에 태석이네 애들 만나서 술 한잔하고 오느라 늦었어. 남자가 밖에서 술 마시다 보면 좀 늦을 수도 있지. 뭘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환장을 하고 있어? 남편은 술에 취해 저에게 곧바로 심한 말을 하며 맞받아쳤어요. 당신, 오늘 내가 무슨 날이냐고 물어봤을 때 알고 있던 거 아니었어? 무슨 날인데? 아니, 부부가 같이 살면 되지. 뭐 그렇게 무슨 날이 중요해? 진짜 짜증나게 왜 이래? 뭐? 짜증나? 아, 당신 진짜 왜 이렇게 변했니? 아이씨, 진짜. 더 까불지 말고 자라, 그냥. 열받게 하지 말고. 남편은 이제 전에 제가 알던 남편이 아니었어요. 그 냉전을 가지게 된 사건 이후로 남편은 저에게 조금의 애정도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을 했어요. 저는 거기에 정말 큰 상처를 받고 상실감을 얻게 되어 그 뒤로 남편에게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불행은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어요. 곧바로 시어머니가 남편에 이어 저에게 갑질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처음부터는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를 불러서 결혼 전에 이야기하셨던 걸 저에게 다시 말씀을 하셨어요. 아가, 우리가 결혼 전에 집을 못 해줘서 미안하다고 했잖니. 네 시아버지 공장이 지금은 좀 잘 마무리가 된 듯해. 그래서 말인데 니네 처음에 이 집 대출 끼고 들어온 거 우리가 갚아주마. 어머, 정말요? 근데 그래도 아직 공장 빚도 갚고 계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럼 네 시아버지 말로는 초기에 빚을 많이 안 지고 들어가서 지금 웬만큼 해결된 것 같더라고. 너희 집 대출도 기껏 해봤자 5천밖에 안 된다며. 그거 우리가 해결해 주마. 안 그래도 내가 너네 결혼할 때 해준 게 없어서 미안했는데 이걸로 갚는 걸로 하자. 어머니, 그래 주시면 저희야 정말 감사하죠. 정말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는 놀랍게도 집에 들어올 때 전세 비용으로 5천만 원을 빚진 것을 다 갚아주신다고 하셨어요. 저야 빚을 없애준다는데 고맙기만 했죠. 하지만 그건 이내 너무나도 순진했던 저의 큰 과오였습니다. 시댁에서는 처음부터 계획을 따로 가지고 그 대출값을 갚아준 듯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로부터 시댁에게서 오는 압박들이 대단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예, 너 오늘 바쁘니? 우리 애가 그러는데 공장 일이 장난 아니게 바쁘댄다. 일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네가 좀 가볼래? 네? 아, 어머니, 저도 그러고 싶은데 제가 오늘은 야근을 해야 해서요. 저희도 지금 한창 바쁜 시기라서 당분간 공장 가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 너는 남편이 바쁘다는데 그 정도 내줘도 못해? 어떻게 너만 생각해? 지금 우리가 대출이자 갚아주는 거 그거 다 우리 애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오는 공장 수입들로 갚아주는 거잖아. 그럼 너도 무언가를 좀 해야지. 어머니, 저도 그러고 싶은데 상황이 어쩔 수가 없어서 그래요. 아이고 참. 그래, 너 잘났다. 아주 그냥 바쁜 며느리 덕에 우리 아들만 죽어나지. 알겠다, 끊으마. 시어머니는 바쁘다는 저의 상황은 전혀 고려해주지 않은 채 본인 할 말만 하고 끊어버리셨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건 알지만 저도 제 일이 있는 건데 그렇게 말씀을 해버리시니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늘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오늘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나한테 공장 호출하라고 말씀드렸어? 당신이 내 말은 안 들으니까 시어머니 말은 들을까 싶어서. 내가 요즘 바쁘다고 못 간다고 했잖아. 안 바쁜 때는 나도 가서 당연히 돕지. 야, 너 생각 좀 해봐. 지금 거의 나 혼자 이 집 대출 갚거나 다름없는데 너는 바쁘더라도 시간 쪼개서 와가지고 같이 거들기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양심은 있냐? 뭐라고? 당신 말 그렇게밖에 못해? 그냥 이참에 거기 회사 때려치고 내 밑으로 들어와. 전에 보니까 당신 닭손질 잘하더만. 당신은 그게 체질에 맞아. 괜히 말도 안 되고 돈도 안 되는 광고회사에서 썩지 말고 와서 닭손질이나 해.
남편은 이제 완전히 저를 비하하는 말까지 서슴없이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거기에서부터 정말 큰 실망을 해서 남편이 싫어지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한 차례 싸우고 남편과 다시 어색하게 지내고 있는데 마침 남편의 생일이 다가왔어요. 그때 저희 엄마는 저희 둘의 상황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 생일상을 차려주고 싶다고 저희를 초대하셨죠. 엄마는 저에게 전화를 해서 남서방과 같이 주말에 오라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남편이 먼저 사과하기 전까지는 먼저 풀지 않을 생각으로 말도 걸지 않고 있었는데 저희 엄마가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니까 또 엄마의 마음을 무시하고 싶지 않아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죠. 여보, 엄마가 당신 생일 얼마 안 남았다고 주말에 밥 먹으러 오라셔. 생일상 차려주신다고. 저는 나름 큰 결심과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솔직히 저한테 잘못한 건 남편이었기 때문에 먼저 사과를 받기 전까지는 말도 걸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것과 엄마의 생일상은 별개였기 때문에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근데 그 후로 들려오는 남편의 대답이 저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어요. 아, 바빠. 못 간다고 말씀드려. 당신은 공장에 와서 일할 시간은 없으면서 친정 가서 밥 먹을 시간은 있나 봐? 남편은 어이없게 또다시 공장에 나가서 제가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트집을 잡으며 저희 엄마의 성의를 무시했어요. 말 또 그따구로 할래? 네 장모가 너 생각해서 생일상 차려주신다는 거잖아. 아, 못 간다고 글쎄. 노인네가 지네 딸이 노니까 나까지 노는 줄 아나. 더럽게 귀찮게 하네. 못 간다고 말해라. 나 그날 바쁘니까. 남편은 이제는 저로 부족해 저희 엄마까지 무시를 했어요. 저는 엄마가 사위에게 그런 푸대접을 받는 게 너무나도 화가 나고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엄마를 하대하는 남편을 용서할 수 없어서 뒤돌아 방으로 들어가고 있는 남편에게 달려가 뒤통수를 후려쳐버렸습니다. 야! 이게 미쳤나? 남편은 저한테 세게 맞고는 잔뜩 화가 났는지 저를 벽으로 밀치고는 주먹으로 저의 얼굴을 몇 번이나 때렸습니다. 그리고는 아우 진짜 한 번만 더 이따위 짓 해봐. 그땐 이걸로 안 끝나? 라고 소리를 지르고는 그대로 집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저는 온몸이 달달 떨리며 두려움과 무서움에 사로잡힌 채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관계를 더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남편과 시댁에서 당했던 게 하나하나 떠오르더라고요. 시모는 시도 때도 없이 대출비 갚아줬다는 이유로 시댁에 와서 청소하라든지 집안일을 시키기도 했고 심지어는 마당에 개 3마리가 있었는데 집안에 아무도 없다며 퇴근하고 얼른 가서 개 사료랑 물 채워주라고 시키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시모 생일을 그냥 넘어갔다고 기본 예의도 모르는 년이라며 욕을 하기 시작했고 친정엄마가 허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했는데도 닭공장 일손이 바쁘다며 못 가게 막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편이란 인간은 알고 보니 집에 늦게 들어온 이유가 공장 일이 바쁜 일도 있었지만 일찍 끝나는 날엔 저를 속이고 유흥주점 같은 데를 다니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노래방이나 룸주점 같은 데 있잖아요. 남편은 친구들과 술 한잔하다 외로웠는지 그런 곳에 가서 여자 끼고 펑펑 돈 쓰며 놀다가 새벽 늦게 들어온 것 같아 보였어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우연히 남편 카드 명세서를 봤는데 황진이 노래방, 아마존 이런 데가 찍혀서 전화를 해보니 역시 아가씨 장사하는 곳이더군요. 이것도 제가 감각에 무뎌서 그런 건지 최근에서야 알았던 거였어요. 물론 남편이 지금까지 안 다니다가 최근부터 다닐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인간이 술집에서 여자 끼고 더러운 짓을 했다는 걸 상상하니 도저히 못 참을 것 같아서 한마디 했는데 그 인간은 자기는 술만 먹고 친구들만 여자 불러서 놀았다고 잡아떼는데 증거가 없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본인은 절대 아니라고 소리를 꽥꽥 지르며 정신 나간 것처럼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제가 이길 수 있겠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참 제가 바보 같았네요. 어떻게 남자들이 그런 곳을 갔는데 술만 먹고 놀 수 있을까요? 더 심한 것도 했겠죠. 참 제가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튼 그 이후로 저는 더 이상은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이혼하기에는 그동안 제가 받은 갑질과 폭력이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남편이자 가족이라는 명목으로 꾹 참고 있었던 것들을 제대로 폭발시키며 복수를 하기로 했어요. 사실 제가 그동안 공장에서 일을 해보니 남편의 공장에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남편 공장은 위생시설이 말도 안 되게 열악했어요. 그들은 식품위생과에서 점검 나올 때만 위생복장을 취하고 일을 하는 척을 했었어요. 게다가 기계들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데다 닭찌꺼기가 그대로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척을 하지 않고 그대로 재가동을 하는 기계들도 있어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저는 그걸 활용해서 고발을 하기로 했어요. 제가 고발하지 않아도 직원 중 누군가가 찔러도 충분히 걸릴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총대를 매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시어머니는 종종 저에게 전화를 해서 당장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하라고 성화를 부려댔기 때문에 마지못해 나가는 척하며 공장에 발을 들였고 그때부터 일을 하는 척 위생관리가 엉망인 부분들을 하나하나 증거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제가 고분고분 공장에 잘 나가니 남편도 기분이 좋아졌는지 전처럼 저한테 말을 걸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가짜났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대충 대답을 해주며 지냈습니다. 그 당시 바로 이혼 이야기를 하기엔 성급한 시기였기 때문에 저는 증거물들이 잘 정리가 될 때까지 꾹 참고 기다렸어요. 저는 광고 일을 하면서 정보 탐색과 PPT 정리가 익숙하고 일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증거물들을 확보하고 정리하는 건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고는 이 일을 터뜨릴 시기만 재고 있었죠. 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집에 찾아왔어요. 제가 한창 공장에 나가면서 본인 말을 잘 따르는 것처럼 보이니 기분이 좋았는지 간만에 웃으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모자가 단순한 건 똑같았습니다. 예, 너 요즘 공장 잘 나온다고 하더라. 진작에 말 그렇게 들었으면 좀 좋아. 사람이 양심이란 게 있으면 말이다. 공짜로 밥 먹는 짓 따위는 하는 게 아니야. 네가 사람이라면 이 시댁 말을 잘 들어야지. 앞으로도 고분고분 남편 말 잘 따르면서 공장에 충성해. 저는 또 끝없이 개념 없게 말을 하는 시어머니를 보며 지금이 적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저는 만반의 준비를 끝낸 상태였고 아주 극적인 타이밍을 만들기 위해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가 바로 이때라고 생각을 하며 곧바로 질러버렸어요. 어머니, 진짜 끝을 모르고 갑질하시네요. 바쁘게 사는 며느리 더럽게 귀찮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저 그냥 더러워서 어머니 며느리 안 할게요. 그리고 당신은 이혼 서류 작성할 준비하고 있어. 나 이 치사하고 더러운 집구석이랑 연 더 길게 이어갈 생각 없으니까. 저는 저를 하대하는 시어머니에게 남편이 저희 엄마를 하대하며 했던 말을 그대로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이혼을 선언했어요. 저는 이혼을 선언하고 나서 또다시 저에게 쌍욕을 하며 달려들려고 하는 두 모자를 냅두고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다시 용트름을 하며 화를 내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전에 남편이 저를 때렸던 게 생각나 또 두려웠었거든요. 저는 그 집에서 나와 친정에서 머물며 부모님께 그간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리며 이혼을 실행에 옮겨나갔어요. 부모님도 화를 내며 저에게 당장 이혼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더 힘을 얻어 이혼 서류를 남편에게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그렇게 4개월 정도 시간이 흘러 이혼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남편에게 맞아서 피멍이 든 내 모습들, 시모가 내게 했던 욕들, 그리고 직장 생활하면서 시대 공장에서 일했던 부분들을 증거로 모아 제출한 덕분에 재산 분할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이상 엮여야 되는 문제들은 없었어요. 정말 이젠 남남이 된 거죠. 그렇게 남편과 저희 둘은 이혼을 하게 되었지만 저의 복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모은 증거들을 식품위생과에 신고를 했어요. 익명으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저에게 피해가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뒤로 공장이 어떻게 되었는지 소식이 궁금해 친하게 지내던 직원에게 살짝 물어보니 역시나 제가 신고한 뒤 얼마 후에 불시점검이 나왔고 위생관리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맞이했기 때문에
그 공장은 점검 사항에 잔뜩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벌금과 함께 3개월간 운영 정지를 먹었다고 들었습니다. 3개월 정지가 되면 거래처도 끊길 뿐더러 직원들 월급을 줄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기 때문에 아마도 피해가 막심할 거라 예상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좀 심했나 싶었지만 언제 터져도 터질 문제였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 공장에서 나가는 닭을 먹게 될 피해자들이 늘어나지 않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한번 전화 와서 익명으로 제보한 게 저 아니냐면서 발악을 하며 소리를 질러대더군요. 야, 너지? 네가 우리 한번 망해보라고 신고한 거 맞지? 너 죽을래? 찾아가서 팍 뒤집어 엎을 테니까 너 딱 기다리고 있어. 뭐? 이 미친놈이 지랄하고 자빠졌네. 감히 어디서 협박질이야? 와서 한번 해봐. 내가 네 놈 무서워서 벌벌 길 것 같아? 요즘 세상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모르고 그따위로 말을 해. 그리고 내가 익명으로 신고했다는 증거 있어? 니네 집이 영업정지 당한 게 왜 내 탓이야? 생사람 잡지 말고 사람이 되라 인간아. 여자 끼고 놀 시간에 니네 그 더러운 기계 한 번 더 닦고 위생관리나 철저히 해. 지네가 한 건 생각 안 하고 꼭 남 탓한다니까. 그리고 네가 지금 나한테 협박한 거 녹음 다 했으니까 찾아오기만 해봐. 너 그날로 깜빵 확 보내버릴 줄 알아. 알았어? 야, 너? 그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물론 다시는 그 인간이랑 엮이지 않으려고 시댁 식구, 남편 전부 전화도 차단했고요. 그렇게 제 결혼 생활은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네요. 이혼을 하게 된 가정이 씁쓸하긴 했지만 제 인생의 쓰레기를 하나 처리하게 된 것으로 저는 만족하고 있어요. 게다가 아이가 없어서 이혼녀 꼬리표가 붙기는 했어도 그래도 아직 제 나이가 창창해서 우울하게 지내고 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 경험 세게 했다고 생각하며 더 사람 보는 눈을 키워야지 생각하고 있어요. 이혼 후에 동창들에게 들어보니 역시나 그 인간은 공장 정지당하고 손해가 커서 엄청 힘들어하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제 욕을 그렇게 한다는데 저도 제 친구들에게 그 인간과 그 인간 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것들을 그대로 다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오히려 친구들은 전 남편을 같이 욕하면서 저한테 이혼 아주 잘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답니다.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끝으로 기억에서도 지우며 살아가려고 해요. 저는 제 일을 더 열심히 하면서 광고업계에서 더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 사연을 같이 들어주신 여러분, 혼자가 된 저의 지금을 안타깝게 보지 말아주시고 부디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에게도 앞으로 실패가 아닌 성공만 있기를 응원하며 글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